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본주의 온라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황금기사단 길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길드는 겉보기엔 그야말로 무적의 일이었습니다. 길드원들은 전원 번쩍이는 15강 전설 무기를 들고 있었고 타고 다니는 말조차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냥만 나갔다 하면 보스 몬스터를 쓸어 담으며 엄청난 골드를 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저기가 진짜 대장주다. 저 길드에 투자하면 나도 벼락부자 된다라며 너도 나도 피 같은 돈을 맡겼죠. 뉴스에서도 연일 황금기사단의 신화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거대한 길드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길드장은 야반도주했고 투자자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킹이라도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까고 보니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던 전설 무기와 황금 갑옷, 전부 악덕 사채업자 NPC한테 빌린 기간제 렌탈 아이템이었습니다. 매일 벌어들이던 그 엄청난 골드, 화려한 스킬을 쓰느라 최고급 물약값과 장비 수리비로 다 나가서 실제로 남는 돈은 매월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렌탈 기간이 끝나고 사채 이자를 못 갚는 순간 장비는 압류당하고 길드는 터져버린 겁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였던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제2의 황금기사단의 전 재산을 맡기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PER, PBR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화려한 갑옷을 다 벗기고 진짜 생얼을 확인하는 건강검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볼 줄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은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기업의 속살을 파헤치러 갑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건 게임의 캐릭터 상세 정보창을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진 장비가 진짜 자기 건지 아니면 빌린 건지를 보여줍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란 뜻입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봅시다. 마을 광장에 2명의 플레이어가 서 있습니다. 플레이어 A는 번쩍이는 전설의 용을 타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억 골드입니다. 플레이어 B는 그냥 뚜벅이로 낡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가격은 10억 골드입니다. 대부분의 뉴비들은 A를 보고 와, 랭커다. 저 사람 따라가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며 A에게 투자합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조용히 A의 상세 정보창을 엽니다. A의 스탯 자산 100억은 부채 90억 더하기 자본 10억. B의 스탯 자산 10억은 부채 0원 더하기 자본 10억. 진실이 보이십니까? A가 탄 전설의 용은 사실 은행 빚으로 산 겁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A는 이자를 못 갚아서 용을 뺏기고 알거지가 됩니다. 반면 B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빚이 하나도 없는 진짜 알부자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죠. 주식시장에는 A 같은 기업이 널렸습니다. 공장을 짓고 사옥을 올리느라 빚을 잔뜩 냈는데 정작 돈은 못 버는 기업들, 우리는 이런 기업을 부실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은 주식을 살 때 부채 비율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 이게 200%가 넘어가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아, 이 캐릭터는 사냥해서 번 돈을 전부 이자 갚는 데 쓰고 있구나. 노예네, 노예 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장비빨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체력은 장비가 아니라 순수 자본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건 게임의 전투 기록 혹은 딜미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 몬스터 잡아서 얼마 벌었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식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출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와, 이 회사 매출이 1조래. 대박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출은 그냥 총 딜량일 뿐입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딜량이 높다고 사냥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C길드는 보스 잡아서 100억 골드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보스 잡느라 쓴 최고급 물약값, 용병 고용비, 장비 수리비가 99억 골드입니다. 남은 돈, 즉 영업이익은 1억 골드, 마진율 1%입니다. D길드는 조그만 슬라임 잡아서 10억 골드를 벌었습니다. 슬라임은 맨손으로 잡아서 비용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비용 1억 골드, 남은 돈 영업이익은 9억 골드, 마진율 90%입니다. 누가 더 알짜배기입니까? 당연히 D길드죠. C길드 같은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1%만 올라도 혹은 물약값이 조금만 비싸져도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이런 걸 속빈 강정, 덩치만 큰 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업이익을 봐야 합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빼고 직원 월급 빼고 전기세 빼고 진짜 회사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냐, 즉 사냥효율이 얼마나 좋냐를 따지는 겁니다. 보통 제조업은 5에서 10%면 준수하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는 20에서 30%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매출은 계속 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이건 사냥은 더 많이 다니는데 물약값 감당이 안 돼서 적자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절대 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가성비 꽝 캐릭터가 없는지 당장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초보들이 제일 안 보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걸 캐릭터의 MP, 즉 마나 혹은 스태미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필살기 공격력입니다. 데미지가 100만, 1000만 뜨면 화려하고 멋지죠. 하지만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그 스킬을 쓰게 해주는 마나입니다. 많은 뉴비들이 착각합니다. 공격력이 세니까 나는 무적이야. 보스 다 잡았어. 그런데 현실 게임에는 서버렉이라는 아주 지독한 시스템 버그가 있습니다.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이 필살기를 써서 보스 몬스터를 잡았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죠? 시스템 메시지가 뜹니다. 축하합니다. 10억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영업이익 발생. 와, 대박이죠? 장부상으로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억 골드가 내 인벤토리에 들어오려면 3개월 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걸 외상 매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내 캐릭터의 마나통은 바닥나서 0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다음 몬스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스킬을 쓰려면 마나 물약을 사야 하고 같이 싸워준 길드원들 수고비를 줘야 합니다. 상점 주인이 말합니다. 님 3개월 뒤에 10억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당장 마나 물약 살 돈 없으면 물약 못 줘요. 외상사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스를 잡아서 10억을 벌어놓고도 당장 마나 10이 부족해서 스킬을 못 쓰고 몬스터한테 두들겨 맞다가 사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흑자 부도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현금이 안 돌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고인물들은 공격력만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나 게이지 현금 흐름표를 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가? 이게 플러스라는 건 스킬을 쓸 때마다 마나가 자동으로 차오르는 마나 흡수 옵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물건을 팔면 현금이 바로바로 꽂힌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다? 스킬 쓸 때마다 마나가 깎이는데 물약도 없이 깡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 나중에 줄게라는 외상 쪽지만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캐릭터는 100% 탈진해서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격력이 아무리 높아도 마나가 없으면 스킬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익은 회계상의 의견이지만 현금은 팩트입니다. 자, 재무제표 3대장을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진짜 고수들만, 아니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크릿 지표 하나를 전수합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게임 용어로 순수 파밍 골드 혹은 길드 마스터의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그게 다 내 돈이 아닙니다. 게임을 계속하려면 장비 수리도 해야 하고 다음 사냥터 입장권도 사야 하고 성벽도 고쳐야 하죠. 이런 필수 유지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 진짜 길드 마스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았냐? 이게 바로 FCF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비용을 뺀 게 FCF입니다. 이 FCF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왜 미친 듯이 좋은 기업일까요? 주머니에 남는 현찰이 많으니까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길드원에게 보너스 뿌리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펑펑 줄 수 있습니다. 내 길드 가치 올리기,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 주가를 강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영토, 확장, 경쟁 길드를 돈으로 찍어 눌러서 인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주가가 계속 오르는지 아십니까? 이 FCF가 매년 수십조 원씩 천문학적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주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반대로 이익은 났는데 공장 짓고 장비 사느라 돈 다 써서 FCF가 마이너스인 기업? 주주한테 줄 돈이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주가는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증권이나 인베스팅닷컴에서 재무 분석 탭을 누르면 FCF 혹은 잉여 현금 흐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매년 우상향하는지 플러스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진짜 버스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유료 스킨에 속아 깡통 캐릭터를 덥석 사지 마십시오. 재무제표라는 투시 스킬을 켜고 갑옷 속에 숨겨진 썩은 본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설의 용을 탔지만 빚쟁이는 아닌지, 딜량만 높고 물약값으로 다 날리는 건 아닌지, 만화 관리도 못하면서 스킬만 난사하다 죽는 건 아닌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널린 지뢰의 99%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의 진짜 보석을 찾는 게임 이제 시작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켜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